자, 부천 하나은행인데요. 여기 그냥 탈락하는 거 어때요? 탈락해서 FA 그렇게 잡아줬는데도 탈락했다고 명분 삼고 감독 바꿔버려요. 임금배 감독님 놀잖아요. 여기는 개막부터 부상 악령에 시달렸는데 김정은 선수가 1라운드에서 3경기 결장, 박소희 4경기 결장, 양인영 2경기 결장. 그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정상 전력을 가동했는데 처참하게 망했죠. 이걸 가지고 과연 신지현이 있었으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신지현이 있어도 다른 건 없습니다. 진한 없고 신지현 있을 때 성적 몇 등이었나요? 4등. 그럼 그 전 시즌 보자고요. 신지현 있을 때 계속 중 몇 등이었어요? 6등. 그냥 이 6등도 그냥 6등이 아니라 최저승 기록 갱신할 뻔한 6등이죠. 그 전 시즌 5등.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때는 강계리가 절반을 소화할 때 얘기고요. 역시 마찬가지였던 그 전 시즌 3등. 그리고 그 전에 5등. 그리고 이때는 신한이 좀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뭐 신지현 있을 때 뭐가 얼마나 좋았다고 신지현이 있었으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이가 없는 게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이나 양인영이 없었잖아요. 그럼 제가 단언합니다. 그 2년 전 국가대표 갔다 왔던 시즌의 양인영은 좀 몸 상태 말이 아니었고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양인영 없을 때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양인영 없을 때 2경기 이겼나요? 뭐 신한은행제 부상으로 빠졌다고 전반에 확 벌려놓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KB전 졌죠. 근데 그게 양인영이 못해서 졌나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지금 1라운드 결산 때 2라운드 얘기하는 거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제 경기에서 양인영이 30분을 못 뛰고 16득점에 야투율이 58% 정도가 나오고요. 리바운드 5개, 30분 못 뛰고 5개 잡았으면 뭐 괜찮게 잡은 거죠. 어시스트 3개, 스틸 1개. 그리고 턴오버도 20분 이상 뛴 선수 중에는 적어요. 30분 이상 뛴 선수 2명이 턴오버가 2개, 3개여서 좀 그런데 사실 어제 경기는 진한 양인영 말고는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경기예요. 개막전 2점 야투 성공률 67.6%, 3점 야투 성공률 66.7%, 20득점에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3개, 블록슛 3개, 스틸 하나. 이렇게 해줘도 지는 걸 뭐 어떡하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양인영 무필모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얼마나 멍청한지. 신지현 이적할 때 보상 선수로 양인영을 풀어야 됐다? 그럼 도루묵이지. 개인기량은 진한이 더 높아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진한은 받아먹는 거에 익숙한 선수예요. 둘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진한이 있을 때보다 양인영이 있을 때가 더 팀 외곽이 더 살아요. 그나마 포인트가 넘는 팀에서 공 돌릴 줄 아는 건 양인영 한 명이에요, 여기. 그래도 둘이 1대1 붙이면 진한이 이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양인영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국가대표에서 하는 걸 보자고요. 여태까지 누가 더 우세했는지. 신지현만 남겨놓으면 뭐 할 건데요. 신지현이 같이 망하는 거지, 그거는. 보호 선수가 3명 지정이잖아요. 본인 제외하고. 김정은, 진한, 양인영, 신지현. 가능했어요. 연봉이 초과되지 않냐. 사인 앤 트레이드 했으면 됐죠. 이적으로 초과된 부분은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봉을 비율 방법이 있었던 게 일단 김시훈하고 김다나를 돌면 연봉이 상당히 많이 확보돼요. 일단 김다나를 왜 잡았는지를 모르겠고요. 김다나 잡아놓고 안 쓰잖아요. 그리고 비워놓고 신지현을 잡을 수 있다면 김시훈을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럼 1억 5천 이상이 확보되죠. 나머지 1억 5천은 충분히 우승해야지 하고 김정은하고 신지현 반씩 후려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푼 이유가 있다고 봐요. 다른 선수보다 지금 박소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트윈타워가 공존이 가능하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WKBL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이거 들어가서 플레이 바이 플레이에 어시스트 검색해서 찍어놓고 보세요. 진한하고 양인영 서로 해준 거 말고 볼만한 패스가 있는지. 그냥 둘이 서로 연계하면서 다 하고 있는 농구예요 지금. 야, 패스를 저렇게 해주는데 어쩌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진짜. 사실 트윈타워 공존은 정말 잘 내고 있어요. 감독이 쫄아가지고 못 쓰는 거지. 개막전 경기에서도 보면 연계 플레이는 둘이서 다 해요. 엔트리 서로 넣어주고 있고. 물론 그러다가 미스한 것도 있죠. 손발이 안 맞아서. 근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성공한 게 없다. 센터 둘이서 득점을 20점 이상씩 넣는데 엔트리 들어온 게 없어요. 진짜 문제는 이걸 못 쓰는 감독과 가드들이에요. 뭐 해설이 무슨 이시다 유지키가 없으니까 볼이 운발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시다 유지키가 볼 운발 제일 못해요. 이시다 유지키 선수가 한 경기 잘한 경기 있죠. 신한은행전. 이게 왜 잘했냐. 이때 1번 안 봤어요. 원래 하던 대로 2번 봤어요. 1번은 고서연하고 정예림이 봤죠. 원래 하던 거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팀이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이 경기에서 어시스트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양인영이죠.
잘 되는 와중에도 이시다 유즈키가 붙어가지고 보름반만 하면 바로 프레스 붙어가지고 뺏기던데 무슨. 요게 진짜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게 문제예요 진짜. 박소희 포인트 가드가 왜 우려가 됐을까?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었는데 제일 재능이 출중하다고 평가받는 연건이기 때문에 박소희를 1번 시킨다는 게 불안했나 그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본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지현도 감독들도 다 1번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시스트 수치는 제일 높죠. 그러면 배혜윤하고 박지수 어시스트 많이 하니까 1번인가? 신지현이 어시스트가 높은 이유는 자기한테 붙는 수비를 이용할 줄 알아서예요. 잘하는 포인트 가드의 덕목이라기보단 잘하는 포워드의 덕목이 더 가까워요. 물론 2대2 플레이나 이런 건 잘하죠. 다 이해 못하던 그 트레이드, 결국엔 박소희를 원해서 그 지명권 얻으려고 트레이드를 했다는 건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소희 선수가 고등학교 때 출전 이력이 되게 적죠. 근데 뭘 보고 박소희를 원했을까? 박소희의 스타성에 집중하는 기사가 나와요. 누구랑 겹쳐 보이죠. 그리고 포인트 가드 되게 있어 보이나 봐요. 다 그 팀에 안혜지가 있는데도 이소희 포인트 가드 못 시켜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소희가 포인트 가드 보면 될 것 같나? 장점 죽이는 건데. 신지현 마찬가지고 박소희 마찬가지고 포인트 가드 보면 장점이 죽는 선수들이에요. 지능형 안티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신지현, 박소희, 이소희 망하게 하려고 하는. 포인트 가드가 뭐라고 이렇게 못 시켜서 안달인지 나 그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포인트 가드 볼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정예림하고 고서연이 있고, 김시원이 원래 2미 탈퇴하기 전까지는 안혜지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포인트 가드였고, 지금은 좀 썩 믿었지 못하긴 하지만 일단 구상에 넣어볼 만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플랜을 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하는 포인트 가드 있었다고. 신지현 때도 똑같아요. 여민하고 김희슬이 있었어요. 수빈이 얘기는 안 할게요. 수빈이는 신지현 복귀한 시점에서 그냥 백업이 됐으니까. 근데 수빈이가 그날 잘 됐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가드였던, 그리고 김지영도 포인트 가드 되네. 신지현보다 낫네. 신지현 부상 결장하기 전에는 포인트 가드로 아예 안 썼죠. 왜 자꾸 있는 전력을 이렇게 빼먹을 생각을 하는지 나 그 이해가 안 가요. 아시아 쿼터 선수들 2명 다 와타베 유리나는 떠났지만 박신창컵 때 드러났잖아요. 이 두 선수 포인트 가드로 쓰는 거 실패라고. 와타베 유리나 취업 사기 당했다 이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이시다 유즈키는 취업 사기 당한 거 아니고 2번 뽑아놓고 1번으로 쓰겠다는데 이게 되냐고요 그게. 그리고 신지현 때도 신지현이 잘하는 건 냅두고 포인트 가드 자리에 다른 쓸만한 선수들이 있는데 신지현을 무조건 1번 시키려고 한 거. 그러니까 지난 시즌 한 경기 결장했을 때 KB 잡을 뻔했죠. 복귀하자마자 신한한테 졌죠. 그 전 시즌 5경기 결장했을 때 빠지고 김지영이 포인트 가드 보니까 더 낫다는 얘기 나왔죠. 계속 이랬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신지현이 못해서? 아니지. 그때 신지현은 하나는 솔직히 그나마 신지현 있으니까 게임이 되는 선수였는데 그거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신한에서 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신지현만 빠지면은 잘 됐다가 신지현 복귀하면 뭐가 안 됐다가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감독들도 신지현이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1번 시키고 있고. 수빈이가 코트 마진이 왜 플러스였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꼬일 때마다 나가가지고 저것만 하고 들어와? 그리고 그거 하는 선수여가지고 코트 마진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김지영을 포인트 가드로 바꿔볼 생각을 했어야지. 부상으로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됐으면은 김지영이 포인트 가드를 놓고 신지현이 복귀했을 때 신지현을 2번으로 쓰면서 전력을 극대화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결정을 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박소희 선수가 첫 경기 어떻게 했냐? 턴오버가 6개였어요. 야투 8개 던져서 2개 넣고 어시스트도 5개 하긴 했죠. 근데 포인트 가드가 30분 뛰면서 턴오버가 6개다. 물론 롤이 집중되면 턴오버가 많아집니다. 왜? 그만큼 집중 수비를 당하니까 공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허예훈도 턴오버가 많아요. 근데 3개예요. 이 경기에서 양인영도 턴오버가 많았어요. 3개예요. 턴오버 다 왜 했냐? 찍어보세요. 더블팀 당하는데 아무도 받아주러 안 갑니다. 빨리 가서 줘 하고 받아가지고 딴 데 돌려줘야 되는 게 가드가 해야 되는 건데 아무도 안 갑니다. 가다가 다시 빠져요. 그건 이시다 유즈키가 그러긴 했지만 나 그거 보고 진짜 빡 돌아가가지고 가면 계속 지나쳐 가면서 내놓으라고 해야지. 더블팀을 당하고 있으면. 그걸 둘이서 다 공 잡고 달라붙어가지고 뺏길 때까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가드가 역할하고 있는 가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복귀전을 보자고요. 1라운드 결산하면서 2라운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출장 때문에 늦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지해 주시고요. 자, 박소희 10분 뛰면서 턴오버 2개 말고는 한 게 없어요. 턴오버 2개, 파울 3개. 2쿼터 때 하나은행 경기는 끝난 거거든요. 근데 1, 2쿼터 이시다 유즈키하고 박소희가 뛰는 동안 경기는 끝났어요. 3점 차 경기를 파울하고 턴오버 하면서 9점 차까지 벌려놓고 나왔어요. 그냥 이때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 더 벌어지긴 했지만 왜 고서현 정예림 투가드를 성공해놓고 왜 안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박소희 복귀하자마자 또 바로 또 박소희가 포인트 가드 하고 있더만. 박소희가 솔직히 리딩에서 게임 조립이 돼요? 패스가 더 좋아요? 중계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거 영상을 틀지는 않는데 첫 경기에 박소희가 어시스트 5개 한 것도 보면은
자, 하나 이거 거의 뭐 발에다 주는 엿먹으라 패스였고, 하나는 속공 패스. 이것도 양인형이네요. 이게 좋은 거예요. 센터가 속공 뛰는 동안 가도 뭐하고. 하나는 픽앤팝. 이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패스가 좋은 거예요. 패스. 2대2 상황에서 패스 이렇게 느리게 주면 어떡해. 이거 하나는 잘 왔네. 근데 이것도 양인형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나머지 하나는 진한. 픽앤돌. 이거 진한이 더블팀 당했는데 는 거네. 왜 포인트 가드 시키는 거예요? 박서희가 복귀하니까 전반전 내용이 1쿼터는 그래도 3점 차면 비슷하게 난 거잖아요. 2쿼터 때 다 개박살 난 거지. 그 개막전이랑 내용 양상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김정우 선수도 공격에서 아예 안 보여가지고 그것도 페인이긴 한데 뭐 수비나 리바운드에서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딱히 뭐라고 안 할게요. 하나하나 속공은 양인영하고 진한이 다 뛰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왜 감독은 트윈타워에 김정은까지 같이 못 뛴다는 거예요? 이거 뻔하죠. 자기가 조립을 못하는 거죠. 다 비기라서 안 된다? 말 같은 소리. 진한은 원래 KDB 때 거의 3.5번 비슷하게 뛰던 선수예요. 양인영 원래 포워드예요. 김정은 원래 3번이에요. 왜 같이 못 썼는데? 느려져서? 느려서 속공은 양인영이랑 진한이 다 뛰고 있구나. 어제 경기 보고 진짜 웃었는데 진한이 수비 리바운드 잡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비 리바운드 잡으면은 가드가 공 달라고 그런 다음에 센터를 먼저 뛰어 올라가서 자리 잡고 가드가 공 가지고 올라가서 자리 잡고 있는 센터한테 연결해줘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받아주러도 안 와요. 좀 떨어졌을 때 패스 줘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한이 드리블 치고 달려서 코트 넘어갑니다. 심지어 훨씬 빨라요. 진한, 양인영, 김정은 다 3점슛 있는데 같이 왜 못 써? 그러니까 베스트를 가동 안 하니까 시작부터 뒤지고 시작하니까 하나은행은 건 전반에 지면 무조건 지는 팀이에요. 하나은행 경기 뭐 작년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김정은 선수 잠깐 나가 계시고요. 양인영 선수랑 진한 선수도 같이 나가 계시고요. 문 닫으시고요. 김정은 선수가 가드예요? 포워드예요? 포워드지. 근데 양인영이랑 같이 4, 5번 본 거였잖아요. 백커트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돼? 가드가 해야지. 4, 5번은 밑에서 뛰고 공격 리바운드 가담하다 올라가야 되니까 딱 공격 리바운드 가담했다가 안 됐을 때 4, 5번이 돌아올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게 1, 2, 3번이 해야 될 일이죠. 왜 센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있으면 김정은이 나이가 몇인데 김정은이 가드면 몰라. 나이가 몇인데 제일 먼저 돌아와. 가드들 뭐하고. 공격 진영에서 공 뺏겼을 때 손질하는 거 한 번만 하고 안 되면 바로 내려와요. 왜 끝까지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카운터 다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쉽게 주니까 다 내려오지도 않았을 때 먹었으니까 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공 잡고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상대팀 수비 세팅 다 해놓고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거지. 이번 시즌에 공격이 안 되는 건 가드들이 빨리 못 넘어가니까 빨리 못 넘어가고 엔트리 바로 넣고 그 다음에 투입된 다음에 거기서 안에서 뿌려야 되는데 일단 투입부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삼성하고 신한전 그래 이거는 상대가 좀 그러니까 근데 김정은 선수 없이도 이 두 경기는 잡았잖아요. 우리은행전 지긴 했는데 양인영 없이도 3점 차밖에 안 났잖아요. BNK전 이거는 좀 많이 지긴 했지만 이건 뭐 상대가 현 리그 1위 팀이고 양인영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상 산작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박소희가 돌아오자마자 똑같이 진다는 거는 나 이건 어디서 말이 본 그림이라 가지고 이거 박소희 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누군지 모르는데 위에 욕심 때문에 박소희를 베리고 있어요 지금. 박소희가 방향만 잘 잡아서 재능 살려주면 잘 될 수 있는 연거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살려줘야지. 왜 박소희를 못 죽여서 안 달려 지금. 전반에 못 이기면 하나은행이 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은행은 기적의 3쿼터가 했어요. 자, KB스타즈전 이것도 전반부터 지기는 했어요. 전반에 6점이나 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3쿼터에만 8점 집니다. 그 다음 삼성생명전 나머지 쿼터는 다 이기고 3쿼터만 4점 집니다. 신한은행전 역시 나머지는 다 이기고 3쿼터만 2점 집니다. 우리은행전 뭐 1쿼터도 지고 4쿼터도 지긴 했어요. 근데 6점을 리드한 채로 전반을 끝내요. 근데 3쿼터에 3점을 줘요. 뭐 4쿼터에 더 지긴 했죠. 근데 이 3쿼터에 진 3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3쿼터에 1점만 리드했다면 BNK전 이건 양인영도 없고 진한도 파울 트러블 걸려가지고 더 심했는데 3쿼터에 무려 13점을 집니다. 그리고 그래놓고 4쿼터는 또 이겼어요. 뭐 가비지 돼서 그렇겠지만 거기다가 또 전반 이겼어요. 하나은행은 3쿼터만 내면 기적적으로 져요. 이 옛날부터 제대로 된 포인트 가드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게임 체인저를 해줄 포인트 가드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 경기가 나오는 거고 그 마지막이 강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계리를 놓치면 안 됐던 거예요. 강계리 주고 받아온 김희슬 뭐 얼마나 썼어요? 네, 그것도 예전에도 이 얘기했는데 김희슬 받아온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는 보상 선수로 공짜로 데렸던 강계리가 지금 다시 데려오려면 억 이상 줘야 되는 선수예요. 그걸 왜 놓친 거야 그때? 그 옛날 얘기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강계리 얘기가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자꾸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신한에 아무거나 줘도 강계리 줄걸요? 감독 바뀌어서 안 되려나? 중용 안 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살려면 방법은 그거 하나요. 다시 내려와요. 1번 자리에서 매치업 이기고 그걸 할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1번 자리에서 너 저기 가고 너 여기 오고 이거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그리고 포인트 가드한테 정예림 가지고 압박하는 거 잘 통하던데 왜 안 쓰는 거예요? 진한하고 양인영이 포스트업 하면 거의 다 성공해요. 그래서 야투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포스트업 어제도 몇 번 했냐? 4번. 볼트입이 안 돼요. 후반전 가가지고서야 볼트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나마도 진한 양인영이 서로 넣어주고 보통. 골은 2골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하니까 어떻게 되냐? 파울이 쏟아져요. 전반부터 파울 쏟아지겠다면 후반에 그렇게 어려운 경기를 했을까? 그리고 박신자컵 때도 올코트 프레스 준비 잘해서 잘 써먹어 놓고 왜 정규 리그 들어와서 안 쓰는 거예요? 막상 쓰니까 다 통하는구만. 아니 공격권 바뀔 때 뛰어 올라가가지고 받아줘야지 왜 안 뛰어 올라가며? 왜 하이포스트는 비워놓고 농구하기로 서원하고 농구라며? 진한 노 양인영 하이 잡으니까 윙 계속 열리더만. 근데 안 되는 건 양인영 책임도 있어요.